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풍놀이 안 가고 교육에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철학하다. 어떻게 데이터는 지혜가 되는가의 저자 장석권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간단하게 저자님과 책에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석권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키스트에서 서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산업공학 석사까지 받으셨는데 박사는 경영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경영대학 교수님 하시니까 사실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전문가가 되실 소양이 계신 거죠. 그리고 경영정보학회 부회장, 미디어 경영학회 회장,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클라우드 전문위원장,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인터넷 산업분석, 디지털 컨버전 전략. 그러니까 산업과 경영이 만나는 그런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이 데이터를 철학하다를 선정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세가 빅데이터 시대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시대다. 이것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큰 물결이 결국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 것인가, 우리를 스스로 이 두 파고를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장석권 교수님의 책을 보면 우리가 주인처럼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포브스 북클럽의 첫머리가 프리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짓으로도 종속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인의식이 앞서야 되는데 이 빅데이터의 내용은 보니까 데이터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부터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쭉 설명을 하셨고, 인공지능은 우선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좀 타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능은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지능은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걸 또 한번 주안점에 두고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그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내용은 교수님이 잘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책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위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라고 해가지고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대결할 때까지는 전혀 우리가 몰랐어요. 저 때도 김진호 교수가 5대0으로 진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3대2로 이긴다 그러고 비슷비슷하다 그러고 인간이 아직은 우세하다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패했습니다. 어떻게 4승째 불계승을 거뒀는데 봐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바둑 두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악수를 뒀거든요. 이때 빅데이터를 우리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알게 된 거죠. 알파고가 이 빅데이터 가지고 결국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 같은 데 보면 무인 정보입니다.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카드를 미리 제가 입력을 시킵니다. 회원들 때. 그리고 앞에 태그에 딱 걸고 들어가면 훔쳐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꼽을 치고 나와도 다 짜자작 체크가 됩니다. 이거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다 검토가 돼서 이게 10번 들었다가 한 번도 안 사는 물건은 다 치우는 거죠. 한 번 들고 딱 사는 물건은 다음에 탁탁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 물류창고 다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마당에 곧 우리 2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이 직업을 잃을 것이다. 이게 지금 대세죠. 아마 굉장히 빠르게 잃어버릴 겁니다.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왔나? 저는 무역을 해서 잘 압니다. 이게 지금요, LA에서 뉴욕 가는 수송 트럭인데요. 4,500km를 서부에서 동부로 가려면 운전수가 하루 8시간 운전한다고 치면 6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운전수가 한 번 이동하면 일주일 갔다가 일주일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굉장히 고된 직업이라서 거의 10,000불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은 물건을 운송할 때 트럭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푸터라 그래가지고 2m, 2m, 길이가 5m짜리 그 컨테이너 넣습니다. 그걸 20푸터라 그러고요. 미국 애들은 40푸터라 그럽니다. 그게 2m, 2m, 10m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놀란 게 대륙 횡단할 때 보면 저게 3개 달고 다닙니다. 4개 달고 다니는 차도 있어요. 물류비를 아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주행을 누가 그걸 운전할까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기다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미국의 서부 동부의 물류값이 엄청 떨어집니다. 아마 이제는 그 운송업자 다 죽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드디어 네이버 톡톡이 말로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갤럭시 노트 10 샀는데 이제는 뭐 내비도 다 말로 합니다. 엄청 잘 알아듣고요. 집으로 가, 심사문화재로로 가, 탁 옵니다. 요새 치킨 주문도 다 이걸로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전문직이 이제 없어집니다. 변호사 다 필요 없죠. 벌써 미국에 로봇 변호사 로스가 생겼습니다. 로보드사 생겼죠. 왓슨, IBM에서 만듭니다. 로봇 약사, 필픽 해가지고 벌써 의사, 약사, 변호사들이 이제 슬슬 자리를 잃고 가고요. 통번역 필요 없습니다. 제가 중국말 뭐 조금 기초만 아는데 제가 중국 강의 한번 간다고 파바고에서 제가 딱 구글하고 파바고 둘 갖고서 번역 쫙 했습니다. 한국말을 주어, 동사, 목적어만 딱 집어서 하면요, 퍼펙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중국 교수님 황비 교수한테 좀 검수해달라 했더니 누가 번역했어요? 고칠 게 없어요, 이러는.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 벌써 한 6, 7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인류가 그 인간의 조상, 창조주를 찾아서 우주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저 창조주는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DNA를 자기네들이 못 사는 별에서 멀리 보내서 인간을 정착시킨 다음에 인간한테 신호가 오면 그 별을 창조주가 점령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오른쪽 여자가 소위 창조주의 애를 강제로 베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알고 이 로봇 의사 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말로 다 해가지고 인공중주를 쫙 합니다. 혼자서 다 해버려요. 피가 막 튀고 그러는데 이게 다 청소해 줍니다. 그 저기 미래의 이제 저기 의료 센터입니다. 그 벌써 그 하이브리드 플라잉 카가 나왔습니다. 저 중국의 자회사인데 테라퓨지아 잉크가 벌써 만들어가지고 다 성공했는데 지금 법적, 제도적, 법률적 때문에 상용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기술은 다 왔습니다, 지금. 저걸 몇 미터 높이서 할지 그거에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영화
사실 영화 같은 거나 책을 보면요. 미래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저게 이제 브레이드 러너 2049인데 2049년 얘기입니다. 저 해리슨 포드가 저기 그 AI 인공지능 그 범죄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형사입니다. 형사가 막 짜증나는데 얼마나 짜증이 났습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탁 찾아간 데가 우동집입니다. 우동집인데 저 일본 저 구부러진 지금 포장마차의 일본 우동 장수가요. 일본 말로 투 누들, 쓰리 누들 하고 떠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리슨 포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마 자식아 누들 2개 갖고 와 이래가지고 이제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거 대단하다고 보는 게 아무리 지금 미래에 가도요 우동 맛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 이건 안 없어지는 거죠. 이게 참 제가 혼동이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때 말이야 뭐 다 그러면 해주느냐? 안 해주는 게 있다는 것을 저는 강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